한번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셨는데, 제가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고, 몇 가지 정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얘기 있네요. 코로나를 또 이제 요즘 재감염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코로나 2번 걸리는 경우 피가 탁해지는 경우가 더 많나요? 오메가3 챙겨 먹어야 하나요?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주셨거든요. 그래서 보면 코로나 한 번 걸린 거하고 재감염하면 최근 데이터들 보면은 초감염보다도 아마 재감염 때 조금 더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러니까 두 번째 오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피를 탁하게 만들고 염증 반응을 조장한다고 했는데, 그런 수준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, 그걸 이제 코로나가 2번 걸린다는 거는 이제 뭐 어떤 그 걸리시는 분은 아무래도 면역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됐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 요소는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은 더 열심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또 오메가3 얘기는 제가 오늘 안 하긴 했는데, 오메가3가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제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, 사실은 이 오메가3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원래는 제대로 이제 규명을 하려면 코로나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쪽은 오메가3를 먹이고 한쪽은 안 먹이고 나서 이 두 분의 어떤 그 생존율이나 장기 예후를 봐야 되는데, 아직 그런 그 연구는 없고요. 단지 그런 건 있습니다. 뭐냐면 코로나 중증도와 그 혈중의 오메가3 레벨 수치가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오메가3가 뭐 잘들 아시겠지만은 이게 단순하게 뭐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중성지방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항산화 효과나 그 부정맥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약제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장복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기저 수치가 높은 분들은 아무래도 외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몸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이 되는데, 아주 이제 우리 임의배정, 그러니까 임상 연구에서 증명된 건 없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 무조건 오메가3 먹어야 되냐,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오메가3 수준은 우리 코로나 감염증의 중증도와는 관련이 있다는 데이터는 있다, 이렇게 이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여러 가지 그죠. 코로나 예민한 주제입니다. 맞습니다.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고, 더 예민한 이슈인데, 뭐 한국 백신 피해는 좀 정리되나요? 이제 이런 부분인데,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데, 이제 제가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, 뭐 요즘은 이제 그 화이자나 이제 모더나 백신, 뭐 주로 이제 이런 mRNA 백신을 주로 맞고 있고, 최근에 나온 데이터 보면은 조금 뭐 화이자보다도 모더나 백신이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거 아니냐, 뭐 그런 데이터도 나와 있긴 한데,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가 걸렸을 때 생기는 혈전증 위험도가 있습니다. 그 위험도가 상당히 높고요. 근데 백신을 맞고 나서 코로나가 걸리더라도 코로나 백신 때문에 예방되는 그 혈전 위험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, 물론 이제 백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피해 이슈도 있긴 하지만, 그리고 백신을 맞기 때문에 어떤 사망률 감소 효과가 분명 더 높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지만, 요즘은 우리가 잘 맞진 않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사실은 조금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많이 맞게 되었고, 이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나서 여기 좀 이상한데 뭐 그 배 쪽으로 가는 이런 그 혈관 쪽이나 아니면 머리 쪽, 이 동맥이 동이 있는데, 그 정맥동이 있는데 그쪽에 생기는 혈전증 이슈가 있었습니다. 아스트라제네카. 그래서 특히 이 혈전증은 특히 그 혈소판 감소가 주된 거여서, 그래서 이슈가 상당히 많았고,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안 맞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됐는데, 사실 확률을 따져보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았습니다. 이게
미국이나 서양 쪽 데이터를 봐도 뭐 100만 명당 많아야 5명에서 한 20명 정도 됐었는데 한국에서 사실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나서 이런 그 혈전증 위험도가 확실히 있었던 거는 규명된 거는 한 2명 정도여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? 한국 사람들의 어떤 면역 반응이나 염증 반응은 서양 사람들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도 아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백신 후유증도 한국 사람들 적지 않나.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. 저는 당연히 뭐 맞았고 물론 걸렸지만 또 조만간 맞을 거고 그런 어떤 사실을 우리가 이제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시간이 이제 거의 돼 가서 한 가지만 더 이제 하고 제 오늘 여러분들과 시간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인종간 혈전 차이가 발생한다면 혈액형에 따른 코로나 관련성도 있나요? 이것도 되게 재미있고 중요한 주제인데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관련성이 있습니다. 사실은 관련성이 있고요. 주로 이제 우리가 뭐 A형, B형, AB형, 뭐 O형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전 데이터들 다 보면은 O형이 제일 좋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A형, B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항원성을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 A형이다, B형이다, 아니면 AB형이다, O형이다 우리가 하는 건데 O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A형에 대한 B형에 대한 항원성이 다 없는 경우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 이전의 데이터들 보면은 정맥 혈전증이 훨씬 그 O형에서 적다는 게 규명이 돼 있고 또 우리가 코로나 그 환자에서도 보면은 O형 환자가 예후가 상대적으로 제일 좋은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AB형은 비슷하고 AB형은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으면 그렇게 돼 있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이 혈전증 피해 성상은 절대 단순한 게 아니고 많은 것들이 다 이제 겹쳐 있다는 거죠.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 여러분들이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위험 요소들을 잘 관리하는 게 코로나 예방, 특히 코로나 감염 후에도 합병증 발생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. 참고로 저는 다행히 O형입니다. 일단은 저 이상으로 지금 50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이상으로 이제 오늘 줄여야 될 것 같고요. 아마 매주 이제 화요일 이 시간에 부탁 시리즈가 아마 계속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저는 그냥 약간 거의 이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뒤에 더 좋은 주제로 아주 더 좋은 정보들 드릴 많은 좋은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이 시간 기억하셨다가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. 많이 여쭤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다 같이 준비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장시간 동안 들어서 좋은 피드백 주시고 또 시청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우리 분들한테 감사드리며 오늘 제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